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고민, 시원하게. 고민 타파. 아, 그런 고민 분이구나. 타파. 좋습니다. 약간 네. 낭냥펀치 같나? 세 보이지가 않죠? 아니, 시원하게와 약간 어울리나? 순간 싶었는데 네. 어울리네요. 어울려요? 네, 시원하게 네. 타파라는 의미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사실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제 반응이 좀 시간외에서 격하게 하락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빠졌었고요. 오늘까지 그 여파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상승하면서 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간밤에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는 크게 빠졌는데 지수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네. 딱 보니까 엔비디아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다른 데는 다 약간 네. 초록초록한 느낌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네. 보니까. 자, 오늘도 시장 상황 또 오늘이 앞서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8월에 또 마지막입니다. 거래일. 네.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길었거든요. 폭염특보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확실히 좀 풀렸어요. 이제 날씨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우리 시장도 이제 좀 그렇죠. 시원한 강세 쪽으로 좀 변하기를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포트폴리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준희 차장님 그리고 고현진 부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준희 차장님부터 두 번째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대구금융 WME 센터 오준희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하고 나셔서 좀 네. 변화가 있었나요? 뭐 약간 연예인병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네. 스스로? 그거 네, 큰일 스스로 나요. 이제 뭐 차장님. 누군가가 다가오면 약간 알아보나? 나 알아보는 거 아닌가? 알아보면 혹시 사인을 해드려야 되나? 어머나. 그랬는데 뭐 이게 결국 저한테 이제 사인이란 결제 사인밖에. 결제 사인. 그렇습니다. 집에 사인 연습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좀 연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PB본부 삼성동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성함이 연진.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연진아 했던 드라마. 파이팅? 네. 드라마 그렇게 인기 있고 네. 나서 뭔가 많이 그렇게 패러디해서 부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사실 제가 뭐 학교 때부터 이제 현진이, 영진이 이런 좀 친구들은 헷갈리게. 많은데 아, 연진이라는 이름이 은근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관심을 받고 많이 불리워져서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연진아 나 지금 너무 기뻐. 뭐 이렇게 되게 화이팅? 많이 하고. 화이팅. 오늘 우리 네. 주식시장도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과 함께 하겠고요. 네. 오늘도 포트폴리오 먼저 그렇죠. 상담 도와드려야죠.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의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시간이니까 일단은 저희 고민 상담을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공감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도 이런 종목 고민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많은 채팅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죠.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설문 링크 나가고 있어요. 요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이메일도 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통해서 이메일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채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 안내해 주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일단 종목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는 다다익선이긴 합니다. 5종목 이상 보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데 굳이 나는 5종목은 안 되는데 해도 괜찮습니다. 네. 3종목, 4종목도 상관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말고 관심 있는 투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의 질문들도 좋아요, 저희는 좋아요.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내주실 때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은 저희도 그만큼 더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주식
포트폴리오 상담, 종목 상담도 자주 도와드리지만 이게 아침 N 투자잖아요. 그렇죠. 투자에는 뭐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끔 다른 분야도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이면 뭐든지 또 보내주시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경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또 재무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낭낭한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쓱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이 주식을 쓱 쓸어 담는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런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 투자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에 관심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어머나 20대 여성분께서 아, 목소리 보내주셨습니다. 바뀌었어요. 재무 씨로. 사장님인데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좋아요. 처음 주식을 시작한 건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이 친구들도 지인들도 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잘 모르고 투자하다 손실이 많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6개월이 다 돼갑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손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수익이 있어도 에게 소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인팩 가지고 있습니다. 인팩은요, 유일하게 남겨뒀던 종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현대차, 기아차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어서 미래가 밝겠구나 하는 생각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기아차를 너무 믿었나요? 너무 오래 보유한 탓일까요? 전망은 계속해서 좋다고는 하는데 본전은 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LNF입니다. LNF는 최근에 지인 추천으로 매수를 했어요. 회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기도 하고 전망도 좋길래 매수를 했어요. 제가 매수하고 난 뒤에는 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최근에는 신사업 투자에 속도도 낸다고 하는데 계속 지켜볼까요? 세 번째,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아디다스 신발 위탁 생산 업체로 알고 있어요. 아디다스 하면 뭐 글로벌 믿음직스러운 기업이고 최근에 MZ들 사이에서 아디다스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믿고 매수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던데 아주 살짝 수익권이지만 조금 더 길게 봐도 될까요? 네 번째,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종목 그대로 고배당주라는 말에 혹해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고배당 ETF는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어서 오래오래 관심 두고 지켜보려고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선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참, 이 종목 외에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9월에 미국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잖아요. 이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가 쪽만 보더라도 채권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선들이 나오던데 채권 투자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나요? 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장기채다, 단기채다, 뭐 회사채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증권사에 가서 물어보고 싶긴 한데 잘 모르니까 선뜻 가기도 좀 어렵고 또 상담 받으면 거기서 추천하는 상품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제 고민 상담을 남겨봅니다. 만약 피비님 지금 채권을 사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하실지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쓱 사장님께서. 쓱 사장님, 20대 여성이십니다. 네, 20대 우리 여성분께서 처음 주식을 시작한 게 3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댓글창을 통해서 최만여 님도 3년 전이면 어지간해서는 실패하기 힘든 때 아니었다. 그때는 네. 다들 오르막길을 아, 쫙 올라갈 때였죠. 코로나 시작되고 시장이 급락했다가 이제 쫙 올라가는 그때 그 제 시기. 생각으로는 전 네. 국민 투자 전문가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주식에 대한 관심도도 좀 네. 올라가고 그렇지만 뭐 모두가 다 수익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자 포트폴리오 점검 이제라도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달려가겠다 이런 네. 의지도 또 불태워 주셨는데 저희가 상담 한번 도와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세세한 상담 들어가기 전에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한 분 한 분 들어볼까요? 먼저 차장님? 네, 차장님부터. 네.
제 고향에 네. 사연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예. 이게 대구에 계신 분이죠, LNF가 그러면? 대구 쪽 지역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LNF 그 보고 힌트 얻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사연에서 사투리의 느낌이 살짝 아, 나서 사연에서 어디서? 도통 모르겠네요. 예. 일단 지금 그 선택을 보니 약간 예전에 뭐 피터 린치의 뭐 생활에서 투자를 찾아보라. 네. 그게 조금 느껴집니다. 보면 뭐 전기차에 연관되어 있는 LNF 네. 그리고 우리 아디다스, 우리 신발, 화승. 화승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배당주 이렇게 해서 좀 생활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관점을 바꾸신다면 조금 더 나은 투자 실적을 좀 거두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이 투자 힌트를 얻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네. 20대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확실히 사장님답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를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적이다. 네. 네. 공격적이다.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부양책을 쓰고 금리를 많이 낮추고 네.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수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내 종목도 오르고 다 그런 오르고. 장이었다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시기가 지나면서 뭐 실적 장세다 아니면은 뭐 그 어쨌든 모멘텀 투자다 네, 네. 뭐 그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압축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기마다 그 코어가 되는 중심 자산들과 그리고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후반에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그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자산들을 좀 섞어서 운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채권에 대한 궁금증도 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말씀해 주신 관점으로 뒤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쓱 사장님 고민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만 믿었는데 버리지 않았던 인팩 다시 본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신사업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LNF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상승 전망 유효할까요? MZ들의 브랜드 아디다스 믿고 투자 계속 한번 가보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달콤한 수익 맛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다. 채권 투자 하는데 일단 뭔지도 궁금하고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하나하나씩 저희가 또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인팩입니다. 네. 3년 전에 주식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버리지 않았다. 3년 보유 기간 네.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인팩이라는 종목인데 현대기아차 특히나 이 글로벌 이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차업은 좀 믿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이런 믿음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실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금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3년 보유하셨잖아요. 진짜 그때 거의 매수하신 그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빠졌다가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30% 가까이 그렇죠. 되시니까 네. 얼마나 사실 속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좀 세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어요, 사장님?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임팩 같은 경우에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심. 헤어질 결심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용 액추에이터, 케이블, 안테나 같은 거를 이제 현대기아차에 주로 납품을 하게 되고요. 네. 점유율이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성장하면서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매출 구조가 꾸준하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만 특수관계 지분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종목 단위의 거래량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셔서 믿으시는 현대기아차
이쪽을 오히려 조금 더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임팩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매도가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회비용 생각 시 좀 매도를 좀 하시길 좀 추천드리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완성차 쪽을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헤어질 결심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손절 라인으로 어떻게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네. 마이너스 30%고 지금 비중 보면 30% 정도 되잖아요. 많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봤을 때 나 이제 손절해야겠다인데 한꺼번에 아니면 이 시기에 이걸 다 놓고 가냐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차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성 조금 낮아 보이고요. 사실 조금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할로 일단 분할로? 부담스러우시니까 30% 50%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포트를 좀 변경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현재. 예. 추가 더 하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인팩은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NF인데요. 사실 네. LNF 같은 경우는 지금 LNF 언급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LNF에 대한 언급을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같이 고민 중이다라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LNF 지금 17만 3,200원이 매수가고요. 현재 가격 9만 3천 원대 오늘 야.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집 주변에 있고 네, 좀 익숙하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뭐 46%, 47% 이렇기 때문에 고민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상담 도와주시죠. 네, 그 슥 사장님께 그냥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네네. 지금 슥 사장님께서 차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과연 전기차를 사실지 기존의 내연기관의 차를 사실지 하이브리드를 사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 매출 비중이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매출처는 테슬라와 그리고 SK온이 이제 수주받은 물량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들이 좀 누적이 좀 되는 상태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향후에 이 전기차 보급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아까 임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외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2차 전지가 금리 인상의 피해주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면 전기차 관련 기업들 가격은 상승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라오게 된다면 시장 환경을 보시면서 좀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립니다. 제 상태에서. 예. 이 연속적으로 지금 손절 네. 의견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과도 쉽지가 네. 않습니다. 네. 이 LNF를 봐도 슥 사장님이 우리 지역에 좀 익숙한 회사다 보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약간 마음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고향에 하림이 있거든요. 좀 친근해. 왜냐면 제 친구의 아버지도 그 회사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회사는 내 주변 사람들도 많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죠. 근데 이런 관점이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기업의 호감도와 투자는 엄연히 좀 분리를 해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과 좋은 투자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네네.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보시되 다만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과 그런 분석을 통해서 좀 접근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업황을 좀 잘 살펴봐야 예, 되고요. 좀 냉정한 판단. 요거는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거. 서서히 매도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아디다스 야, 또 그래, 사심을 좋아요. 담아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엔터입니다. MZ들의 브랜드. 요즘에 사실 이 아디다스라든지 리셀가가 계속 높아지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MZ들이 특히나 요즘 아디다스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디다스와 관련된 기업이 바로 화승 엔터프라이즈인데 네. 화승엔터하고 아디다스의 인기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주가가 좀 올라갈까요? 쭉쭉 좀 상승할까요?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수익권이세요. 지금 네. 2.6% 네네.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굉장히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예, 그 이유는 지금 아디다스의 주식 차트와 그리고 화승엔터의 주식 차트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화승엔터의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 아디다스입니다. 그런데 아디다스의 주가는 굉장히 회복을 한 반면에 화승엔터 주가 회복은 상당히 좀 느린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아디다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증했던 재고를 CEO가 결단을 내려서 재고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강력한 재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높은 재고를 보이던 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연히 화승엔터는 이걸 대행액 생산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약간 뒤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서서히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매출이나 실적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탄력을 받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네. 그래요. 지금 뭐 수익권이라고는 했지만 네. 우리 쓱 사장님도 밝혀주셨지만 소소하지만 소소하긴 해요. 지금 거의 매수가에서 그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네. 7,400원대 매수하셨는데 7,700원대니까 오늘 가격이죠. 네. 요 시점에서의 이제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디다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하반기 또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볼게요.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요것도 비중 20% 지금 갖고 계시고 이것도 비슷해요. 수익권인데 네. 2.2% 2.2% 네. 정도. 사실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네. 아직은 찬바람이 안 불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겠죠. 플러스 고배당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장님? 네, 그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고배당의 이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 중에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월 이제 얼마 전에 매월 배당을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월 배당으로 변경해서 63원씩 그 매월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개월로 치면 756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16,00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4% 후반대 시가 배당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근에 뭐 예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좀 뛰어난 수익률을 거두고 월 배당에 이런 현금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금을 올려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보수는 0.23으로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태고요. 네.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 1위가 우리금융지주 5%, 5.5%, 그리고 KTNG 5.2, 기업은행 4.9, 대략 4에서 5% 정도로 분산을 좀 해놓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은 금융주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배당과 그리고 매매 차익일 텐데 네. 그러면 여기 구성 종목들이 올라야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9월에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 KRX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이제 금융주는 포함이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밸류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순이익을 3조로 잡았을 때 시가총액 대비 PER이 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융지주사들이 PER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낮은 게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있겠지만 정부 의지가 확고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향후 1, 2년간은 현재 이런 기업들의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할 걸로 높은 확률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고배당 ETF 플러스 고배당은 상당히 좋을 걸로 좀 예측이 돼서 보유를 하시는 걸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담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하고도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기업 분위기하고도 좀 맞는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댓글 중에서 아까 재문 씨가 얘기한 거하고 관련된 얘기 같은데 그럼 대전은 살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과 관련돼서 기업을 꽂자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일 나는 게 그러니까 저희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브랜드가 많이. 종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사랑해 줄 네. 순 없고 혹시 뭐
어렸을 지역에? 때 좀 기억나는 어떤 브랜드라든지 지금의 종목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질문 오니까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어쨌든 공부밖에 안 해서 그래. 맞아. 공부밖에 안 해서. 맞다고 우기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밖에 안 근데 했다. 아직 이제 종목 상담은 끝났는데 네. 추가적인 상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채권 이야기를 맞아요. 좀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면은 채권 이야기도 굉장히 좀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채권 매번 들어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채권, 회사채부터 시작해서 뭐 국채, 공채, 장기채, 단기채 이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 고현준 부장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있다가 채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분께는 채권 어떤 채권이 좋은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떤 채권이 제일 좋은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먼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이 좋다던데 그러면 뭐 땡땡 채권에 한 1,000만 원 투자해 볼까? 이렇게 개별 종목, 개별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이 채권을 투자하는데 적합한 시점이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네. 그쪽 비중을 이제 얼마 정도 가져가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채권을 또 나눠서 편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뭐 금리 인하 말씀을 이미 쓱 사장님이 주셨는데 그렇죠. 그때 어떤 채권들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센터에서 지금 고객님들 뵌지 올해로 한 20년 차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뭐 법인 고객님들도 있지만 개인 고객님들께는 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편입에 이제 도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연령이나 뭐 자산 규모 상관없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상품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거든요. 뭐 젊은 분들이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 그 말씀은 빠지지 않고 하시는데요. 어떤 상품이 그럼 좋은 상품일까? 뭐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이제 고수익을 주는 그렇죠. 상품이 제일 가장 좋죠. 좋겠죠. 가장 착하고.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산을 베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2배 수익이 있다더라 한다고 1억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500만 원 해볼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 자산의 그 수익률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점검을 하시고 개별 종목들도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주식을 좀 비중을 많이 담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금 발을 빼야 될 때인지 그게 먼저 정해진다면 거기에 이제 나의 목표 수익률과 투자할 수 있는 이 자금의 기간 그리고 내가 위험을 얼마나 테이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고객님 상담하거나 뭐 세미나를 할 때 이제 고객님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같이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지만 그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책에서 많이 봤음직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경기 사이클 그림인데요. 대표적인 그 매크로 지표인 경기와 물가, 금리를 분석해서 현재 시점이 그 경기 사이클의 어떤 국면인지를 분석을 하고 각 국면별로 어떤 자산을 꼭 들고 가면 좋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요 직선이 잠재 성장률을 나타내고요. 네. 그 아래 위로 업앤다운 움직이는 게 실제 경기입니다. 네. 경기 성장률이라고도 하는데 금리가 경기와 동행하는 대표적인 지수예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을 금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파란 점선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 국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경기가 조금 하강하는 구간이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서 기업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게에서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뭔가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더 나오고
이렇게 다시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을 거쳐서 확장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아마 경험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경기보다 주식은 또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내 주식이 먼저 오릅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내 주식은 이렇게 먼저 오르는 먼저 구간들이 올라가는구나. 있거든요. 우리 코로나 그 초기를 생각하시면 팬데믹 있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자산들이 다 올라요. 왜냐하면 금리를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낮췄고 그래서 저희가 2, 3년 동안 물려있던 내 주식 갑자기 오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물릴까 두려워서 얼른 팔죠. 네. 그럼 이렇게 내 주식은 오를 때 여전히 옆에 보면 다 경기 안 좋대요. 네. 또 떨어질까 무서워서 일단 팔면 가벼워진 그 주식이 막 더 빨리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또 올라가던 종목 그 기업들은 더 상승을 잘 하다가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막 변동성이 커지고 다 오르지 않고 어떤 거는 가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힘들어지는 구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쪽에 경기가 좋아진 이 구간에서는요. 기업들은 공장을 더 돌려서 생산을 늘리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니까 구리나 원유 같은 원자재들 가격도 오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어떤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이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니까 임금을 높여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경기에 후행하는 물가가 뒤이어서 이렇게 후행해서 오르게 됩니다. 네. 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이제 유례 없이 빠르고 큰 폭의 물가가 올랐던 뭐 22년도 네.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물가가 급하게 오르니까요.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또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고요. 아. 급기야 지금 저희가 유례 없이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기준금리 5%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금은 경기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 네. 우리가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네. 피델리티에서 이렇게 분기마다 비즈니스 사이클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요. 네. 지금 저희 보면 경기 확장기를 지나서 여기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리아, US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쓱 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9월 18일이면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죠. 이제 매우 예고를 좀 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매우 높아졌죠. 그러면 다시 뭐 같은 그림인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이제 시기가 이제 임박을 했고요. 그럼 이 주황색이 금리 곡선이 정점에서 네,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인하하다가 갑자기 물가가 다시 오르네요. 그럼 다시 올릴까요?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금리가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일정 기간 방향으로 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올려야 되거나 더 낮추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연준에서는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들쭉날쭉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쓱 사장님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채권에 두고 계시는 네. 걸로 보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제가 뒤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금리와 채권 가격하고는 완전 반대의 흐름을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이 핵심 자산이 되는 거죠. 아, 금리가 인하할 때 채권은 가치가 더 높아진다. 맞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지금 5%의 이 똑같은 이 채권을 제가 5%에 산다고 하면 나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는 4%, 3%, 2%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들보다 어쨌든 높은 금리에 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익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간의 채권 비중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리가 둔화 수준으로 갈지 이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그 주기나 진폭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구간에서 내 포트에 주식만 100% 담고 가기에는 사실 둔화 사이클에서는 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을 우리가 준비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지표들 통해서 지금 시장이 어디에 와 있다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면
아까 뭐 우량채, 단기채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그럼 채권을 좀 내가 하나도 그런 쪽에 자산이 없다. 그럼 일단은 발을 좀 담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미 금리 인하한다라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들도 많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그런 흐름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일단 채권으로 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추가로 좀 사서 가시는 그런 시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채권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정도 담아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상품은 좀 고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니어 준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를 좀 맞아요.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선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끝이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하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채권 비중이 없으시다면 일단 발생을 시켜보고 네,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뒤에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장기채, 단기채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어때요? 네. 사실 장기와 단기라는 네. 게 있잖아요. 이게 이- 되게 주관적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이 사실 채권 얘기할 때 듀레이션 이 얘기를 상당히 네. 많이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쓱 사장님께서 이해하기 좀 쉬우시도록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뭐 장기 단기에도 기간 개념이 있지만 이제 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실 채권 투자를 하시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어렵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슨 얘기인지 개념이 와닿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자료도 나오고 있고 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저희가- 되게 복잡한 나 공식. 어렵다. 너무 저기. 저 시그마 네. 아니에요, 시그마? 일단 앞에 그림은 네. 뒤에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채권을 사면 채권이 이자를 주잖아요. 네. 이렇게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데 내가 뭐 얼마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실질 만기를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3%의 고정 이자를 주겠다라고 발행된 채권이라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저희가 만기에 가면 1,000만 원 원금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30만 원씩인가요? 30만 원씩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내가 다 회수할 때까지는 이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네. 이자를 받으니까. 그래서 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요걸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 듀레이션이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은 지렛대. 네, 그렇게 네. 보시면 굉장히 좀 단순할 수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질 때 모든 채권이 다 동일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실질 만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채권의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잠시 비교를 좀 네. 해봐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를 주는 그런 채권이 있다라고 할 때 네. 지금 시장 금리가 만약에 3%입니다. 네. 그러면 1년, 3년, 10년, 30년짜리가 다 일단은 지금 발행할 때 10,000원에 발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앞으로 0.5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네. 상황을 봤을 때 3년짜리를 한번 볼게요. 금리가 0.5% 하락할 때 10,000원 하던 내 채권은 1,144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동일하게 0.5% 상승을 하게 되면 9,859원이 돼서 수익률 차이가 이렇고요. 이게 30년으로 가게 되면 10% 동일하게 금리는 시장의 금리는 동일하게 0.5% 떨어졌어요. 근데 3년짜리 채권은 수익률이 이 정도 오르지만 1.44. 30년짜리를 10%가 사면 넘어가네요. 내 잔고의 수익률이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에 자본 차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관심을 긴 채권에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쓱 사장님께서 채권의 장기채, 단기채, 듀레이션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광고 한번 보고 광고 듣고 네. 더 자세한 채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자, 광고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 텐데, 네. 팀장님 오늘 조금 긴장하셨어요? 어떠세요? 지금 조금 30분 한 이상 지났는데 좀 목이 좀 괜찮으셨어요? 많이 마르네요. 네, 물 물 좀 드시고. 드시면서 저희 잠깐 차장님한테 갔다 네. 올 테니까 네. 채권 더 재밌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풀어주셨는데. 네, 긴장 아침에 많이 포인트 풀리신 것 우리 같아요. 오준희 네. 차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8월 참 힘들었습니다. 8월 힘들었고 제가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9월에는 또 쉬는 장도 많아요. 우리 장도 특히 많이 쉬는 국내 날도 시장. 많고 네. 이 가을과 함께 좀 순풍이 불까 하는데 또 특별한 이벤트가 금리 인하가 있긴 하네요. 금리 9월에. 인하 이벤트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짚어보면 9월 6일 고용 보고서 있고요. 그렇죠. 9월 9일에는 애플 신제품 또 공개되고 9월 10일에 대선 토론, TV 토론 있고 18일에 FOMC 결정이 있고 뭐 사실 줄줄이 이어집니다. 줄줄이 이어지는데 그게 우리한테 저기 좋은 효과가 그러니까. 될 것인지가 네. 또 가장 중요한 전반적으로 한번 부분 보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9월은 좀 어떨까요? 짚어주세요. 네. 이제 전일장부터 좀 네. 살펴보자면 네. 전일장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좀 관건이었고 그랬죠. 어제 장후로에서 마이너스 6% 이상 좀 빠지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국내 시장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4,500억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AI 대표주인 한미 반도체도 물론 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7월에 이 올해만 놓고 보면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실제적으로. 난이도가, 네. 예,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그리고 이런 반도체의 이런 부진 움직임은 7월에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상반기 주도를 했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주도주의 바통을 넘겨주고 바이오나 헬스케어 그리고 뭐 게임 그리고 금리 인상에 조금 피해주였던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좀 대표 주도주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뭐 오늘 보시면 고배당주도 같이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조선주 위주로 좀 상승이 좀 오늘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큰 변화의 연장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8월의 마지막인 거래일도 그 흐름의 과정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9월을 보시게 우리가 되면 예상하기는 되게 쉽지 네. 않은 거예요. 사실 시장이 어떨까 이거 누가 네. 알 수가 있겠어요. 8월 초에 그 급락을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진짜 몰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통계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차장님? 근데 제가 알기로도 네. 9월이 좀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9월 효과라는 말도 있다시피 약간 좀 침체하는 경향이 그동안에서 있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9월에 실제 통계를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9월에 실제 통계 나스닥 지수 차트를 실제로 뭐 고객님들께서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2020년대 이후에 나스닥은 많게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까지 9월에 모두 하락을 보였고요. 네. 국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2021년 이후에는 9월에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나와 있는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지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리고 방향성도 아래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점을 이용해서 어떤 금리 인하의 수혜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조금 변경을 하고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 좀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뭐 배당주나 그리고 다른 대체 수단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장님 그 금리나 수혜주로 제약바이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또 그쪽으로 관심 쏟고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반짝일지 아니면 향후에는 제약바이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탄한 몇 개 기업들이 위에서 버텨준다면 그리고 9월에 생물보안법이 표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ST팜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헬스 바이오 업종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고현진 팀장님께 여쭤보고 가야죠. 싶은 이제 거 또 다시 가야죠. 들어가야죠. 네, 채권 얘기로 준비됐습니다. 좀 네. 가볼 텐데 오늘 이 쓱 사장님께서도 상담 내용으로 보내주셨지만 사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언젠가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진 것 맞아요. 같은데 현장에서도 좀 느끼세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문의가 많이 늘었고요. 뭐 채권 투자라는 게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도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고객님들은 거래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쓱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그 도산하지 않는 그런 회사채 이렇게 투자를 거기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 수령하는 그 방법하고는 좀 다른 투자 관점이어서 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비교해서 좋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채권 얘기할 때 채권이잖아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네. 생각하시면 사실 뭐 되게 네. 간단하실 수 있는데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떼먹을 것 같진 않아요. 괜찮아요. 여유가 있는 저희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겠죠. 중요한 거는 떼먹을지 않는 친구한테 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죠. 시야를 조금 넓혀서 저희가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면 자금이 필요한 굉장히 많은 그런 주체들의 이제 다양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생각을 하죠? 은행? 그렇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먼저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런 차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든 뭐 정부든 자금이 필요한 그런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이렇게 조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간접금융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채나 이런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건데 네. 뭐 발행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빌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관이나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채권자, 투자자가 되는 거고 이제 상대방 기업이나 정부는 채무자 그리고 발행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망하지 않는 곳에 제가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 상환 받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한 그런 발행자하고 이제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예요. 증권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도 증권사에 오셔서 혹시 유통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채권이 사실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게 픽스드 인컴,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그렇게 또 붙어진 걸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고정이 돼 있다. 네. 사실 근데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상을 기도를 합니다. 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예금 근데 금리가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내려야지. 금리 인하를 또 바라고 계시잖아요. 네. 왜 채권은 꼭 금리 인하기에 이렇게 또 각광을 받고 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이지라고 이렇게 좀 몰려가는 현상이 나오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채권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을 이자 받다가 만기에 원금 상환 받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주식처럼 투자 수단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내가 보유한 채권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쌀 때 사서 비싸질 때 팔겠다라는 적극적인 투자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네. 요걸 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네, 자료를 합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나왔네. 제가 어려운 그러게요. PV는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 쉬운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네.
그림으로 편하게 네네네. 보시면 네네네. 되고요. 그림이다. 네. 제가 그 오늘 3프로 TV 아침엔 투자 시청자분들께 네. 정말 특별히 저의 비법, 마법 공식을 이야, 하나 오픈하려고 공식이다. 들고 온 거고요. 아, 이제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많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이제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 평가할 때 쓰는 기본 식인데요. 네. 분모 분자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PV는 네. 네. 저희가 뭐 백화점 상품권이 갑자기 10만 원이 생겼어요. 음. 근데 제가 뭐 백화점 잘 안 가니까 옆에 친구한테 95,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95,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게 이제 똑같이 채권을 평가할 때 적용이 되거든요. 네. 혹시 보시면요. 채권을 투자하면서 저희가 얻게 될 그런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 CF가 네네네. 캐시플로우. 네. 네. 채권을 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어떤 게 있죠? 채권을 사서. 네.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받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이자와 원금이 분자에 들어갈 거고요. 꼬박꼬박 받는 이자, 이게 이제 픽스드 인컴이니까 저게는 정해져 있어요. 채권을 투자할 때는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가 이제 PV는 프레젠트 밸류라고 해서 현재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채권이 미래에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을 시장의 수익률로 할인을 한 게 지금 이제 채권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눈치 채셨을까요? 이게 분자 분모가 있는 산식이라는 점에서 그럼 분모는 작을수록 그렇죠. 커지는 유리하고. 거고. 확실히 우리 홍익권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아유, 분자는 커질수록 또 가치가 맞습니다. 큰 거고 지금 그걸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 눈치를 그게 채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게 네네네. 포인트입니다. 네네. 채권은 말씀드렸듯이 네. 분자가 상수예요. 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은 정해져 있고 네. 네. 우리의 가치가 그럼 얼마나 되는지는 시장에서의 수익률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채권 가치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팩터가 금리인 거죠. 메인 요소인 거고요. 이것만 우리가 지금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네.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 내 채권의 가치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맞습니다. 네.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이게 사실 선반영의 측면이 근데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네.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뭐 익숙하시기도 하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안정적인 도산하지 않을 곳에 투자를 해서 고정적인 이자를 받는 그런 방식 하나와 지금 금리 인하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처럼 정말 내가 채권 가격의 상승을 전망할 때 금리 하락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달성을 하면 매도를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은행의 예금처럼 채권은 안전자산 이런 인식은 조금 달리 가져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듀레이션 개념 말씀할 때 네. 말씀드렸듯이 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을 사서 들고 가시면 수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 여정까지 가는 동안에 시장의 금리는 매일매일 변하고 변동하겠죠. 네. 금리가 튀는 구간이 오면 내가 사서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손실도 커집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채권 투자는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산이 어느 구간에서 내 자산이 커지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보통 주식 대 채권의 비율 네, 7대 3. 네, 네. 뭐 아니다. 7대 3. 맞습니다. 6대 4.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네, 네,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6대 4, 7대 3 이렇게 가져가는 기관들이 있는데 개인이라면. 개인은 네.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정답은 네. 없지만 저는 특히 네. 그리고 아까 그 지금 현재 네. 사이클에 우리가 경기가 막 되게 좋아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좀 하고 꼬박꼬박 이자도 얻는 그런 우리가 이제 중간에 매도하지 않으면 어쨌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원금은 상환받기 때문에 그런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7대3, 6대4가 네. 좀 확신이 없을 아니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있으세요? 저는 정말 그래요? 50% 이상 담아야 된다고 오.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고객님들께는 해주세요. 시원한. 네, 신경 안 쓰실 분 같으면 아. 그냥 100% 가져가시고 어. 그래도 내가 애정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큰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뭐 하나의 채권은 아니더라도 큰 덩어리의 채권을 많이 가져가시고 개별 종목으로 조금 수익이 나서 이렇게 빠지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거의 20년이 되셨다고 팀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20년이 되셨으면 10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센스쟁이시네. 넘어가시죠. 그랬는데 네. 그 동안에 이 네. 정도로 좀 강력하게 음. 채권 투자 지금처럼 말씀해 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 번의 사이클이 있죠. 물론 주기와 진폭은 달랐겠지만 그런 사이클은 늘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가 개인 고객님들께 국채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시장이 있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그 보여드린 사이클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되게 기울기가 낮은 상황이고 만약에 금리를 낮추는 구간이 오더라도 투자해서 먹을 룸이 많지 않았던 시기가 그동안 대부분이었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례 없이 금리가 조금 튀었고 여기에서 투자하면 조금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이걸 안전자산으로만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구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이런 자산을 꼭 좀 편입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네. 다음에 혹시 부장님 나오신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종목 바라보는 것처럼 채권.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야? 너 전화해서 살 수 있나? 이런 궁금증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채권은 주식하고 좀 달라서요. 네. 주식은 삼성전자를 누구나 다 그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이라고 하는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살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가격도 네. 정형화되어 있고, 근데 채권은 동일하게 뭐 어떤 회사에서 이 채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네. 언제 발행했고 어떤 금리로 발행했느냐에 따라 종류가 다 천차만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흩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투자하는 시점과 기간을 좀 보셔야 되고. 내가 채권을 담아야겠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 시점에 증권사 창구에 가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가격이 바뀌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리고 그 보유하는 물량들도 확인을 네.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계속 이제 그 상담을 하셔야 되고 은행에는 채권 없어요. 증권사로 가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네 조금 더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간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재무 씨도 도움 많이 됐어요? 아우 도움 많이 됐고 네. 이제 다음에는 저도 살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네. 많이 없어요. 제가 한 그러니까. 오늘 5,000원 가지고 왔는데 나올 때 야 어떻게 진짜 이게 뭐 소액 투자도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네. 다음에 제가 또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등락은 뭐 계속 좀 이뤄지고 있네요. 네. 오늘 LG전자 뭐 비롯해서 전자 쪽과 조선, 통신장비 이쪽이 좀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들 좀 강하고 네. 요즘에 좀 사회 문제가 국내외에서 다 되고 있는 딥페이크. 그렇죠. 요것도 보안주도. 네, 하나의 테마를 또 형성해서 강하게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또 출연해주신 두 분 마지막으로 하신 김에 네,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실까요? 9월 시장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네. 좀 충분한 대비와 그리고 마음가짐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8월보다 변동성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뭐 사실 8월에는 약간 흉터가 너무 커서 근데 바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9월에 이런 변동성도 뭐 투자자분들이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완전히 없어졌다 생각하기 좀 이르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다음에 또 나와 주실 텐데 오늘 네. 어떤 당부의 말씀 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오늘 뭐 방송 보시면서 네. 채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장 변동성 커진다고 우리 오 차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럴 때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조금 낮은 채권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위험 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9월에 만나 뵙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오늘 금요일은 바로 또 다음 프로그램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아침엔 투자, 100년의 아침엔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투자 상담은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고요. 네. 건강 고민은 또 100년의 아침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